안녕하십니까.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병철입니다. 폐암의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새로운 신약 임상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흡연자에서 생기는 폐암보다는 비흡연자에서 생기는 폐암 환자군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생존율은 10년 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4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이 5%를 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약 한 20%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혁신적인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이런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단이겠죠. 역시나 우리가 예전하고 동일하게 병기 결정을 반드시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형의 폐암인지의 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떠한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지, 환자분이 면역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써야 되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신약 임상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저희 폐암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암 치료제,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제 통틀어서 폐암 치료제의 개발의 역사는 정말 지난 10년 동안에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약의 개발에 힘입어서 환자들의 생존율,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하고 좋아졌죠. 특히나 표적항암제는 1세대 표적항암제를 떠나서 우리가 2세대, 3세대 또는 4세대 표적치료제의 병용요법, 또 면역항암제 등장, 이 면역항암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면역항암제들의 병용요법, 또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됐던 치료제들, 특히 일반적인 항암제, 세포살상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과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환자들의 생존율을 또한 장기 생존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폐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를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세한병원의 폐암센터는 국내에서 여러 중개연구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내 바이오텍 제약사의 약제를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많은 환우분들과 여러 연구자들, 의사분들이 알고 있는 랭라자라는 이제 약이죠. 이 랭라자라는 약은 저희 연세한병원 폐암센터가 전체 총괄 지휘를 해서 2015년경부터 개발을 했던 약이고요. 올해 비로소 식약처 승인을 받고 또 보험까지 받은 약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로 오로지 타그리소라는 약제, 외국계 회사 약이죠. 타그리소라는 약제만 있을 때 저희 국내 제약사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비로소 국내 혁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승인까지 받아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약가가 환자분들도 참 근심에 잠기게 하지만 저희 일선에 있는
저희 전문가들도 참 근심에 잠기게 하거든요. 이 약이 꼭 환자들한테 필요하지만 이 약이 한 달에 수백만 원 하는 약이고 안 쓸 수가 없는 약인데 이게 너무 이제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니 국가에서도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약 강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렉나자의 등장은 전 세계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타그리소라는 약제와 대항마가 생긴 거고 자연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제2의 렉나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고가의 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은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보험약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약제들이 굉장히 고가의 약제들이 지금 속속 폐암 영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고가의 약제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하루빨리 만들어서 그 약제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험 선상에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제약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정말 보이스를 내서 정말 환자들한테 필요한 약제들, 기존의 약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제들을 뛰어넘는 약제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병에 대한 걱정이죠. 내가 병이 혹시 언제 나빠질까? 언제 내성이 생길까? 언제 새로운 병변이 생길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내일 하루에 내일 또는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제 외래를 보고 우리 선생님들 외래를 본 순간에 오늘 병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하루 즐겁게 사시고 내일도 즐겁게 사시고 다음 외래가 올 때까지 내 병이 절대로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은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